선크림 추천 영상을 보고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누구는 인생 선크림이라고 하고 누구는 얼굴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번들거리고 누구는 바르자마자 피부가 따갑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셋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피부는 지성인데 건성 피부가 좋다는 선크림을 바르거나 아토피성 피부인데 발림성만 보고 선크림을 골라버리면 아무리 유명한 제품도 나한테는 최악의 선크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차이를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지성, 건성, 수부지, 예민하고 아토피가 있는 피부는 각각 어떤 선크림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크림이 겉돌거나 밀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바르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선크림 하나 고르려고 화장품 연구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선크림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무기자차는 뭔가 돌가루를 바르는 것 같고 유기자차는 친환경 제품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자외선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먼저 받고 일부는 반사하거나 흩어지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거울처럼 전부 튕겨낸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무기자차 성분도 자외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흡수시켜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에 방패를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선크림 속 자외선 차단 필터가 자외선 에너지를 먼저 흡수시킨 다음 피부에 영향을 덜 주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공격하기 전에 선크림 속 필터가 먼저 받아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무기자차는 방패, 유기자차는 자외선 에너지를 먼저 받아주는 필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기자차를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자차에 주로 사용되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원래 흰색을 띠는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품의 성분 배합이나 입자 처리에 따라서 얼굴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뜨는 백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백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징크 옥사이드도 흰색 성분이기 때문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백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같은 무기자차라도 성분 배합이나 제품의 제형에 따라서 백탁과 발림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무기자차를 바르고 뻑뻑했다고 해서 모든 무기자차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유기자차는 무조건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유기자차는 투명하게 펴발리는 편이라 무기자차보다 백탁이 적고 수분크림처럼 가볍게 만들어진 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빠르게 바르거나 선크림 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유기자차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람에 따라 눈이 시리거나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선크림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땀이나 피지와 함께 제품이 눈으로 흘러들어가면 눈이 매울 수 있는데요. 이전에 선크림을 사용하고 눈이 심하게 시렸다면 옥시벤존처럼 눈가에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옥시벤존 하나가 모든 눈시림의 원인은 아닙니다. 다른 자외선 차단 필터나 향료, 에탄올, 선크림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때문에 눈이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시벤존만 없으면 절대 눈이 시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눈이 예민한 분들이 제품을 고를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기자차를 발라야 돼요? 유기자차를 발라야 돼요?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성 피부예요. 세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마와 코에 기름이 올라오고 오후가 되면 선크림을 바른 얼굴이 튀김처럼 번들거리는 분들이죠. 지성 피부는 선크림의 종류보다 제형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꾸덕꾸덕하고 유분감이 강한 크림 제형을 바르면 오후에 피지와 섞이면서 얼굴이 더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워터리한 에센스나 젤, 가벼운 로션처럼 얇게 밀착되는 제품이 편합니다. 제품 설명에서 오일 프리, non comedogenic 또는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좁쌀이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는 non comedogenic이나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라고 선크림의 양을 줄이면 안 됩니다.
번들거림이 싫다고 검지손가락 반마디 정도만 바르면 사용감은 산뜻하겠지만 대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크림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선크림을 바르기 전 기초 제품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에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까지 꾸덕하게 올린 다음 선크림까지 바르면 지성 피부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수분 제품 하나 정도만 바르고 그 위에 산뜻한 선크림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도 오후에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무기자차나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혼합자차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예요.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고 웃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선크림을 바른 뒤 각질이 하얗게 부각된다면 건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성 피부가 보송한 선크림만 찾으면 처음 바를 때는 깔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당기고 입가와 코 주변에 선크림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는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리는 선크림이 좋습니다. 제품 설명에서 수분, 보습, 건성 피부용이라는 표현을 확인하시고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처럼 수분감을 더해주는 성분, 세라마이드처럼 피부 장벽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는 향료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극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에스트라더마 UV365 비타C 광채수분 선크림도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가 아니라 유기자차고요. SPF 50+와 PA+ 4개 제품으로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투명하게 펴발리는 타입입니다. 무기자차의 뻑뻑함이나 백탁 때문에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기 어려웠던 분들, 피부가 건조해서 보송한 선크림을 바르면 각질이 부각되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제형에 가깝습니다. 브랜드 공식 페이지에서도 민감 피부 사용, 눈시림 부담을 낮춘 사용감과 메이크업 밀착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민감 피부용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모든 사람에게 자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크림은 사람마다 눈시림과 피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턱선이나 귀 밑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피부는 번들거리는데 속은 당기는 저 같은 수부지 피부 있죠? 이분들은 선크림 고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건성 피부가 좋다는 꾸덕한 제품을 바르면 겉은 번들거리고 지성 피부용 보송한 제품을 바르면 속은 더 당깁니다. 말 그대로 얼굴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수부지는 유분이 많은 크림보다는 수분감이 충분하면서 마무리는 가벼운 에센스나 로션 타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초 제품을 얼굴 전체에 똑같은 양으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볼이나 입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수분크림을 조금 더 발라주고 피지가 많은 이마와 코에는 기초 제품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선크림은 얼굴 전체에 필요한 양을 고르게 바르면 됩니다. 선크림 양을 부위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선크림 전에 바르는 보습 제품을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유로 에스트라 비타C 광채 수분 선크림을 고정 댓글에 걸어두려고 하는데요. 백탁이 싫지만 피부가 너무 번들거리는 제품도 싫고 수분감은 필요하지만 크림처럼 무거운 선크림은 부담스러운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침에 선크림을 바른 뒤 비비크림이나 쿠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선크림 위에 화장이 밀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촉촉하게 펴발리고 피부에 투명하게 밀착되는 편이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편했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신 다음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에서 자세한 성분과 현재 판매 구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선크림을 단순히 발림성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평소에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따갑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가렵거나 아토피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은 자극 가능성이 낮은 제품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피부는 향료가 없는 제품을 고르고 가능하면 구성 성분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 제품부터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피부학회에서도 민감성 피부에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간 무기자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 역시 무기자차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피부가 붉고 따갑게 올라온 날이나 긁어서 피부에 상처가 생긴 상태라면 새로운 유기자차를 바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고 따가움이나 가려움이 심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아토피 증상이 심하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보다 피부과에서 현재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선크림은 아토피를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민한 피부는 에스트라 유기자차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민감성 피부라고 모든 유기자차에 자극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무기자차라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순한 것도 아니에요. 예민하지만 현재 피부 장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기자차의 백탁과 뻑뻑함 때문에 충분한 양을 바르지 못했던 분이라면 작은 부위에 테스트한 다음 에스트라 비타C 광채 수분 선크림처럼 촉촉한 유기자차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와 있거나 대부분의 유기자차에서 따가움을 느꼈다면 저는 발림성보다 징크 옥사이드 중심의 무기자차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선크림은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선크림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있고 바른 뒤에 피부가 편한 선크림이 진짜 좋은 선크림이에요. 자, 이제 제품을 골랐으니까 가장 중요한 바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 정도만 짜서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선크림을 바른 게 아니라 선크림을 얼굴에 인사만 시켜준 겁니다. 선크림에 표시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야 되는데요. 얼굴에 바르는 실용적인 기준으로 저는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사용하겠습니다. 단, 제품이 나오는 입구 크기와 제형에 따라 실제 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검지 2마디는 절대적인 측정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런데 검지 2마디의 양을 얼굴에 한 번에 전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하얗게 뜨고 콧망울 옆에는 선크림이 끼고 계속 문지르다 보면 때처럼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크림 발림성 최악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제품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올린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전부 바르지 않습니다. 먼저 검지손가락 1마디 정도의 양만 짜주세요. 그리고 이마, 양, 볼, 코, 턱에 조금씩 나눠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손에 힘을 빼고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선크림을 피부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선크림은 스킨이나 앰플처럼 완전히 흡수시키는 것보다 피부 표면에 일정한 차단막이 만들어지도록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무기자차는 계속 문지를수록 하얗게 뭉치거나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펴바르고 손바닥으로 눌러서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첫 번째 도포가 어느 정도 밀착됐다면 검지손가락 1마디 정도를 더 짜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얼굴 전체에 한 겹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1마디씩 2번으로 나눠서 바르면 검지 2마디의 양을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고르게 바를 수 있고요. 첫 번째에 빠뜨렸던 헤어라인, 눈썹 사이, 콧망울 옆, 입술 아래쪽까지 두 번째 도포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크림을 2번 바른다고 SPF 50이 SPF 100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사용해야 되는 양을 충분히 바르고 빈틈을 줄여서 제품에 표시된 차단 효과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목과 귀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얼굴에 검지 2마디를 바르고 손에 남은 선크림을 목에 대충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과 귀는 얼굴에 바른 양과 별도로 선크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귀 윗부분과 귀 뒤쪽, 목 옆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는 부위예요. 그리고 출근 전에 한 번 발랐다고 하루 종일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얼굴을 닦았거나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다면 선크림을 다시 발라줘야 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선크림을 믿기보다 모자나 양산, 그늘 같은 물리적인 차단 방법도 같이 사용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유분감이 적고 가볍게 밀착되는 제품, 여드름이 잘 난다면 논코메드 제닉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하세요. 건성 피부는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보습감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수부지 피부는 선크림 양을 줄이지 말고 얼굴에 바르는 기초 제품의 양을 줄이세요. 예민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피부는 향료가 없는 무기자차를 먼저 고려하고 반드시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백탁과 뻑뻑함 때문에 무기자차를 충분히 바르기 어려웠거나 건조한 피부에 촉촉하고 투명하게 펴발리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찾고 있다면 제가 사용한 에스트라더마 UV365 비타C 광채 수분 선크림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기자차의 백탁 때문에 선크림을 포기했던 분들, 건조해서 선크림을 바르면 각질이 부각됐던 분들, 선크림 위에 화장이 자꾸 밀렸던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의 자세한 정보와 판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제품 이름이 길어서 검색하다가 다른 에스트라 선크림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마 UV 365 장벽 수분 무기자차가 아니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은 더마 UV 365 비타C 광채 수분 선크림이에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제품명과 구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하든 기존에 사용하던 선크림을 바르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싼 선크림을 콩알만큼 바르는 것보다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충분한 양으로 매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1마디씩 2번에 나눠서 바르기, 이 방법만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선크림이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고 놓치는 부위도 줄이면서 훨씬 균일하게 바를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남자관리의 모든 것, 관리하는 남자가 멋있다, 남자관리 치트키 세쪽이었습니다.